양주동 선생 이야기.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평양에서 보냈다. 캠퍼스 중간에 2층 기와집의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동쪽이 숭실전문학교,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중학교였다. 그때 전문학교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몇 교수가 있었다. 이호석 씨가 그 한 사람이었다. 지극히 조용히 사는 편이었다. 체구가 작은 분이 우산을 지팡이 삼아 등하교하던 모습은 사색과 예술을 씹으며 걷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곤 했다. 그는 폐안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평양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기생이 나타나 화제를 모았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사실 여부보다는 예술가의 죽음다운 일면을 남겨주는 것 같았다. 양주동, 최필근, 우호익 교수들도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숭실전문학교 5층 소강당에서 전문학생들의 웅변대회가 있었다. 마지막 강평을 양주동 선생과 최필근 목사가 맡았다. 양주동 선생이 먼저 올라와 그분 특유의 유머를 섞어가면서 강평을 했다. 그 뒤를 이어 강단에 올라선 최필근 교수는 이런 웅변대회의 심사는 나보다 양 선생이 적격입니다. 그분은 주둥이가 둘이거든요. 나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말해 군중을 온통 웃음의 바다로 만들었다. 두 주둥이를 믿고 꺼낸 재담이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웃어대던 양주동 박사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떠오른다. 이렇게 재담과 웃음으로 평생을 산 최필근 교수는 목회일을 보다가 90이 넘어 세상을 떠났다. 벌써 10년이나 전 일이다. 그 뒤 나는 연세대에서 양주동 선생과 몇 해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항상 바쁘면서도 웃음은 잊지 않는 편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종로의 음식점에서 여러 교수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우리는 원로 교수인 양 선생에게 이야기 하나를 정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무진장 갖고 있는 양 박사였기 때문이다. 양 박사는 내가 와세다 대학 졸업반에 있을 때 평양숭실 전문학교에서 교수 취임 교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응했지요. 취직이 결정되고 나니까 마음도 놓이고 시간의 여유도 생겨 매일같이 저녁에는 술만 마셨지요. 그런데 독실한 신앙을 요구하는 숭실전문학교 책임자인 마을이 교장에게 누군가가 내 소식을 좋지 않게 전달한 모양입니다. 그런 술꾼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항의를 겸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세당당했던 나도 그때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친히 밝히라는 전갈이 왔었거든요. 밤중에 술이 깨고 나니 묘안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지요. 신랑이 있을 때는 모두가 즐기나 신랑이 떠나면 슬퍼하지 않겠느냐. 양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헤매느니라. 이런 기절만 몇 곳 골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전보지에 요한 몇 장 몇 절, 마태 몇 장 몇 절 등등을 적어 전보를 줬지요. 며칠 후에 답신이 왔습니다. 물론 오케이였지요.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거절할 수야 있겠어요? 라고 말해 모두 웃었다. 그 의기양양해하던 순박한 웃음이 지금도 그립다. 사람들은 양 박사에 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좋은 점보다는 불만스러웠던 점들을 더 많이 지적했을지 모른다. 스스로 국보이로라는 말을 되풀이할 때는 웃는 사람도 있고 창피를 모르는 노인이라고 불평스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양 박사의 인품을 잘 아는 사람은 별로 나무라지 않았다. 그는 늙은 어린이의 기분과 마음씨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5.16 직후에는 정치교수라고 해서 교단을 잠시 떠난 일이 있었다. 몹시 걱정스러웠던 것 같다. 나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하니까 방송이나 강연 부탁이라도 좀 연락해 주시오 라는 부탁을 한 일이 있었다. 내가 어떻게 정치교수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4.19 이후에 보니까 모든 교수가 인정을 받는데 나는 빠지더군요. 그래서 5.16 후에 내가 자진해서 내 이름도 간부석에 넣어달라고 했지요. 그것이 정치교수로 몰리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라는 것이었다. 사실 양 박사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우수한 한 가지 특징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면에 관해서는 철이 없을 정도로 소박했다. 따라서 그의 말과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넓었다. 말과 지식은 풍부했으나 실천과 현실 면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았다.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어도 체계적인 사색에는 뒤지는 편 같았다. 느끼는 센스는 빠른 편이었으나 논리적 사고를 지속하는 분은 아니었다. 누구의 눈치를 살피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찾아 맞추려는 태도는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난 대로의 제멋으로 산 일생이었다. 꾸밈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일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번거로운 추리는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대중과 접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환심을 얻었다. 누구에게나 웃음을 주었고 그 웃음 속에서 새로운 무엇을 배우는 것이 대중이었다. 오히려 그분이 점잖고 앞뒤를 사리면서 실수 없이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양주동 씨는 자취를 감췄을 것이다. 며칠 전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양 박사 같은 분이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옆 사람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 털털한 모습이 그립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남들이 다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같아지더라도 자기보다는 약간 뒤지는 인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자연인 양 박사보다는 있는 대로 살 줄 아는 현대인들이다. 우리는 자기가 아닌 자기를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